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 관련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나 그리고 최근 핫 이슈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좀 소통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주식 투자나 어떤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도 시야를 조금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네, 이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인텔이 내년 1분기 이제 외장 그래픽 카드 시장 진출하겠다. 이게 공식화했거든요. 네, 공식화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텔이 지금 나가고자 하는 이 시장이 그래픽카드 시장이 사실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한번 보면 잠시만요. 지금 보면 이제 이 사람 보이시나요? 이 사람. 네. 이 사람이 이제 인텔 그래픽 그룹의 수석 부사장이거든요. 네, 수석 부사장인데 라자 코드리라는 사람이에요. 라자 코드리. 이 사람이 이제 고성능 그래픽 브랜드 이제 아크라는 브랜드를 하나 출시를 하고 그리고 이 아크에서 낸 이제 알케미스트라는 제품을 이제 선보인 거예요. 이제 이게 이번에 인텔에서 이제 PC용 외장 그래픽 카드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나온 이제 제품인 거죠. 근데 이게 22년 1분기 출시가 지금 목표화되어 있거든요. 22년 1분기 출시가 목표화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알케미스트라는 제품의 구체적인 사양이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아직 공개가 안 됐고 보시면 알케미스트라는 사양이 정확히 공개가 안 됐는데 뭐 업계에 따르면 뭐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AI를 이용한 다양한 업스케일링,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데스크탑이랑 노트북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인텔이 여기 걸 사용한대요. 여기 거 TSMC. 저희가 아는 업체가 하나 더 있죠. 네, 아는 업체가 하나 더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나가는 이 회사 걸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네, 이 회사 걸 사용한다고 해요. 이 회사 걸 TSMC. 근데 TSMC 중에서도 또 6나노 공정을 이용한대요. 6나노 공정. 6나노 공정. 6나노 공정이라고 하면은 사실 사실 나름 뭐죠? 나름 신기술이거든요. 네, 나름 신기술이에요. 사실 이 삼성과 TSMC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리고 양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중에서 최고 사양이란 말이죠. 사실상 네, 나름 최고 사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3나노다, 뭐 삼성 뭐 인텔 뭐 1.8나노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양산되고 있는 어떤 제품의 시제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리고 뭐 공정 개발이 모두 다 완료되고 공장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6나노 공정이 나름 최신식 기술이에요. 최신식 기술. 그래가지고 지금 이 6나노 공정을 사용하겠다고 인텔이 선언을 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약간 쫄리는 거죠. 인텔이라는 큰 기업이 TSMC의 6나노 공정을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인텔이 사실 이 외장 그래픽 시장에 딱 뛰어든 게 사실 최초는 아니에요. 사실 처음은 아니라는 거죠. 1998년도에 i740 아시는 분이 계시나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네. 요걸 만들었거든요. 요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i740 여기 써 있는 거 i740. 예.
이 i740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 말은 뭘까요? 네, 잘 안 됐어요. 네, 잘 안 됐어요. 이게 1998년도에 i740을 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i가 인텔이라는 의미예요. 출시를 했는데 당연히 잘 안 됐죠. 그래서 99년도 그 다음 해에 i752랑 i754를 또 출시를 해요. 그런데 i751은 약간 소량 조금 만들어 보다가 이제 접고, 그리고 i754는 출시하기도 전에 취소를 해요. 그 말이 뭐냐면 그때 그 시장에서는 그게 먹히지 않았다. 그때 그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았죠. 네. 보시면 인텔이 외장 그래픽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몇 년이죠? 23년이 지난 지금, 그죠? 23년이 지난 지금 왜 굳이 다시 그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이거는 바로 이거죠. 이거.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돈이 될까? 무슨 돈이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죠? 한번 볼까요? 일단 지금 네, 지금 볼까요? 지금 이 시대가 왔죠? 이거 뭐죠? 이거 인공지능, AI 시대가 왔어요. 옛날에는 어땠냐면, 자, 옛날엔 이랬어요. 인공지능의 암흑기라고 부를 수 있는 옛날에는 약간 눈가리도 약간 힘이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됐고, 이제는 어떻죠?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도 만들어내려고 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있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다가 아니라 또 뭐냐면, 자 보시면 지금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초고성능 컴퓨팅,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 성능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중국, 미국 할 거 없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대한민국은 적지만 수많은 국가들이 이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 육성 기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2년까지 이미 하고 있고, 아무래도 더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조사들은 이제 출하량을 대폭 늘리고 있어요. 아까 전에 그 경쟁사들 뭐가 있다고 했죠? 맨 처음에 뭐가 있다고 했죠, 우리? 자, 이 회사. 제가 애증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출하량을 대폭 늘리고 있고, 또 뭐 있죠? 이 친구 AMD. AMD라는 회사가 있어요. AMD. 자,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저희 그 수요랑 공급의 곡선이 있잖아요. 수요가 많아. 아까 보셨죠?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이 어떤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 산업군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제조할 수 있는 회사가 두 곳밖에 없어요. 그마저도 지금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80%를 먹고 있고, 그리고 이 AMD 보이시죠? 이 AMD가 20%를 먹고 있어요. 잠깐만. 그래서 인텔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잠깐만. 그래서 너네 얼마나 먹고 있는데 했는데, 얼마나 먹고 있냐? 자, 쟤네들이 얼마나 먹고 있을까를 본 거죠. 쟤네들이 얼마나 먹고 있냐 봤더니,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년도 2분기, Q2가 이 분기를 의미하는 건데, 19년도 2분기에
엔비디아가 71%, AMD가 거의 한 29%. 더하면 100인데요? 아, 그렇죠. 인텔은 0%. 인텔은 계속 0%예요. 0%. 근데 이 시장이 지금 계속 2인 체제. 이 두 회사가 노나먹기식을 하는 거예요. 약간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그런 디램 시장에서도 똑같이 AMD, 인텔, 엔비디아도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의 매출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서 인텔이 그걸 본 거죠. 매출이 얼마나 되냐? 매출 엔비디아가 지난 2분기 기준 65억 1천만 달러. 65억 1천만 달러. 65억 1천만 달러. AMD 매출은 얼마죠? 38억 5천만 달러. 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매출이, 분기 매출이 한 7, 8조 되는 거예요. 7조 넘는 거예요. 7조 넘는 거. 엔비디아가. 이 두 개 회사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엄청 크게 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이 기존의 CPU 내장 방식의 그래픽을 넘어서, 그래서 PC에 꽂는 외장 그래픽 시장으로 영역 확대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게 자, 그게 정말 쉽냐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왜냐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만들고자 하는 방향이 아예 달라요. 일단 CPU는 직렬회로예요. 직렬회로. 옛날에는 이 시장이 먹혔어요. 이 시장이. 왜 그러냐면, 단순 반복하는 계산을 반복해서 여러 컴퓨팅을 여러 대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산업군 자체가 많지가 않았어요. 자, 지금 생각해봐도 사실 크게 떠올리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CPU라는 거는 한 놈이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거예요. 한 놈이 성능이 뛰어나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계산 과정을 하죠. 옛날에 사람들은 이런 직렬회로의 연산 방식이 굉장히 화두가 될 거다. 앞으로 미래의 전도 유망할 거다라고 해서 이런 산업군들이 실제로 많이 커졌어요. 그게 대표적인 뭐죠? PC예요. 근데 GPU는 뭐냐면, GPU는 병렬회로예요. 병렬회로고 보조수단이에요. 이 CPU를 보조하는 수단이다 보니까 단순 반복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아무래도 발전돼 있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근데 인공지능이라던가 슈퍼컴퓨팅 등에 이용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보조하는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보조하는 수단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회사가 여기 있었죠? 이 회사가 여기고, 인텔이 여기에요. 그죠? 인텔이 여기, 그리고 엔비디아가 여기. 근데 보조하는 수단? 즉, 뭔 말이냐면, 지금 이 엔비디아도 여기로 가고 싶어요. 네. 이 인텔도 어떻게? 여기로 가고 싶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시장 파이는 이 GPU가 더 커졌어요. 시가총액이 더 커요. 지금 엔비디아가 인텔보다 지금 아마. 근데 지금 이 엔비디아는 보조수단이니까, 이 GPU가 보조수단이니까 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일로 가고 싶다는 거야. 근데 인텔은 시장 파이가 흐름이 지금 GPU로 넘어왔다. 그래서 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가진 이 시장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장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면서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의 파이라는 거죠. 엔비디아는 인텔을 먹고 싶고, 인텔은 엔비디아를 먹고 싶고,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이 회사도 있었잖아요. 이 회사도 있었죠. 이 회사.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회사도 커요. 이 회사도 GPU 시장이 20%를 먹고 있어요. 근데 20%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텔이 지금 겨냥하고 있는 그런 타겟팅은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AMD가 6월에 이제 피델리티 FX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피델리티 FX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칩셋을 만들어냈어요. AMD가. 사실 저희가 봤을 땐 좀 잘 모르겠지만, 게이밍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촌각을 다투죠. 0.01초 만에 게임의 승패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게임에
이런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아무래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공간적 업스케일링을 시도를 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냈다라는 어쨌든 지금 평가를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냈지만 엔비디아랑은 좀 달라요.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시장 파일을 좀 더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AMD보다는 확실히 월등해요. 일단 진입할 때 얘가 엔비디아가 최초로 진입했잖아요. GPU 시장에 최초로 진입한 게 엔비디아예요. 이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이 시장에 최초로 진입했기 때문에 기술 차이가 아무래도 AMD랑은 아직까지 있어요. AMD가 따라잡을 수 있겠죠. 인텔이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엔비디아가 지금은 월등하게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AMD랑 인텔이랑 어떤 80대 20의 시장 파일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0% 보이시죠? 0% 여기 0%를 차지하고 있는 인텔도 이 회사의 이 파이에 뛰어들고 싶다라는 게 지금 입장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낸 것이 인텔의 뭐죠? 인텔의 아크에서 만든 인텔의 아크에서 만든 뭐죠? 알케미스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알케미스트가 사실 무슨 의미냐면 그 연금술사라는 의미예요. 중세시대 연금술사 들어보셨죠? 그래서 뭔가 뭐 5원소라던가 뭐 4원소 설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는데 물, 불, 흙 이런 걸 합치면 뭐 금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했던 그런 집단이에요. 현대과학으로 보면은 택도 없는 이야기죠. 택도 없는 이야기지만 옛날엔 이제 그런 것들이 성행했던 건데 이제 그 단어를 따왔다. 근데 사실 그게 좀 안 됐거든요. 알겠지만 중세시대 그 알케미스트들, 그러니까 연금술사들은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어쨌든 접근을 했던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 알케미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출시를 했고, 나중에도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출시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이제 현재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걸 가지고 사실 수많은 이제 업계에서 총각을 좀 다투고 있지만, 이 GPU 시장에서는 이 3사가 이제 미래의 먹거리 시장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고, 지금 사실 전 세계에 있는 경제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지금 시황에 놓여 있다는 거 좀 아셨으면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